동기부여, 나의 인생 스토리. 포기하지 마라. 시작하고 될 때까지 반복해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코로나로 많은 가장들이 힘듭니다.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죠. 소득이 줄고 자식과 아내에게 체면이 서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졸자입니다. 멋부리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학생이었죠.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엄격하셨죠.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 엄격하셨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넌 공부할 깜냥이 아니니 돈이나 벌어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뭘 할까 고민했죠. 그 당시 저는 빵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문득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제빵학원을 등록을 했죠. 나름 재밌게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서 취업 제안을 하셨죠. 나름 이름 있는 큰 제과점에 취직이 됐습니다. 막내였고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제과점에 취직하면 바로 빵을 만들 줄 알았죠. 그러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양파 까고 감자 삶고 감자 까고 팥 삶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였죠. 그렇게 6개월을 그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처음 들어온 신입들은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제 위로 선배들은 창업한다고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IMF가 터졌죠. 제 위로 선배들이 줄줄이 퇴사당했습니다. 잘린 거죠. 저는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양 대비 월급이 선배들보다 적었습니다. 아마 하루 10시간 이상 월 2회 휴무에 5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잡일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빵과 제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과 기억을 안겨줬습니다. 늘 기분 좋고 행복하고 따뜻해야 했던 그 성탄절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이었던 거죠. 그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3,000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계란 100판에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에 까고 치대고 적고 굽고 한마디로 지옥이었고 악몽이었죠. 그렇게 버틴 제과점에서 2년이 채 안 돼서 저는 제 파트의 1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전체 지점의 넘버 6가 되어 있었죠. 탑을 찍고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갑니다. 군대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군대는 누구나 다 힘드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군 이야기는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살에 전역한 저는 제가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군에 있는 2년 사이에 세상은 참 많이 변해 있었죠. 제빵 쪽은 개인 제과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 점령을 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제가 생태계 변화에 잠시 정신을 못 차렸죠. 그때 친구의 부탁으로 음식점하고 술집 주방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주방 일을 하면서 요리를 접하게 돼요. 그 당시 웬만한 요리와 칼질을 섭렵한 것 같습니다. 빵으로 시작한 인생에서 요리로 넘어가면서 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힘쓰고 땀 흘리고 하루 12시간 일하고 정신없이 시간이 갔죠. 그러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뜨거운 기름통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사건이 일어나죠.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서 들고 있던 기름통과 함께 뒤로 넘어진 거예요. 미끄러져서 말이죠.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죠. 온몸에 붕대를 미라처럼 감았습니다. 그 생활을 1년을 넘게 합니다.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간 모은 돈은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요리 일선으로 복귀를 하죠. 기름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기름을 쓰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식집에서 3년을 일합니다. 그래도 일식집도 회만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 튀김이 있어서 기름을 쓰긴 했어요. 최대한 한다고 했던 저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리에 염증도 났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했던 요리 생활을 완전히 접습니다. 대학도 안 가고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몸 쓰는 빵과 요리만 했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을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경제가 안 좋아져서 부모님과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동생과 단둘이 옥탑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동생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와야 했어요. 간간히 당구장 알바, 편의점, 택배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동생 용돈을 충당해야 했죠. 그러나 둘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부모님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동생을 책임지며 2년을 버텼습니다. 2년 뒤 몸이 축나고 한계를 느낄 때였죠. 동생이 컴퓨터 전공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저한테 제안을 하죠.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라고요. 제 덕을 봤던 동생의 도움으로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컴퓨터로 돈 버는 일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로 1,000만 원을 넘게 벌게 됩니다. 나중에는 동생이 차린 IT 회사에 취업도 하게 됩니다. 인생 아이러니하죠. 집이 어려울 때 책임졌던 동생이 성공해서 나중에 동생의 도움으로 제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생과 함께한 회사에서 광고 기획과 여행 및 공연 기획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컴퓨터로 블로그만 할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광고와 공연 포스터 만드는 디자인 업무를 받게 돼요. 디자인의 D자도 몰랐습니다. 포토샵 디자인 프로그램도 몰랐어요. 회사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죠.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알바에게 매일같이 물어봤습니다. 그 알바가 너무 힘들어해서 책 3권을 사서 봤습니다. 3권을 3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주어진 기한은 점점 다가왔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튜브는 국내 콘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해외 포토샵 튜터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도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보고 또 보고 영어를 몰라도 말을 몰라도 영상만 보면서 따라하고 또 따라했습니다.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포토샵을 공부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서 저는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포스터를 완성합니다. 그 뒤로 회사의 모든 디자인은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이너도 아니었던 제가 말이죠. 그렇게 회사가 잘 나가게 됩니다. 블로그로 벌 때 못지않게 회사에서도 괜찮게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돈을 저축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 롤러코스터 같아요. 코로나가 터졌죠. 공연과 여행 관련 업종이었던 모든 일이 중단이 됩니다. 회사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1년간 월급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수입과 동시에 근무 시간이 줄어든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남는 시간을 집 근처의 택배 일을 알바처럼 시작하게 되죠.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에서 월 100만 원부터의 시작부터가 결단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길어지고 회사는 잠정적으로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넘게 택배 일을 하면서 거의 전문 택배 기사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소득은 50만 원도 안 됐죠. 처음에는 저녁만 했습니다. 그러다 낮에도 하고 밤에도 했고 새벽에도 했습니다. 정규직 기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자진해서 갔습니다. 남는 물량을 도맡아서 자진해서 배송했고 걷기 시작하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뛰었습니다. 2년 뒤 저는 처음 50개에서 하루 3개 배송을 하게 됩니다. 50만 원을 시작으로 300에서 5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남들이 고수라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택배는 고되고 힘듭니다. 장점도 있지만 힘든 시기 잠시 거쳐가는 고마운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3번의 유튜브 채널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둔곳으로 도전합니다. 출연도 편집도 제가 다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든 세상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저와 같은 가장들도 힘듭니다.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 책임과 무게가 다 힘들고 무거울 겁니다. 세상 모든 분께 힘내세요 라는 말로는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살면서 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이 버겁고 답답할 겁니다. 괴로움이 수시로 인생의 굴레에서 나를 압박할 겁니다. 그렇게 고독함과 외로움이 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시작하세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제 곁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받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버티고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괴롭고 되는 게 없고 너무 막막한가요? 그건 아마도 반복되는 일상이 끊겼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뭐가 됐든 생각난 게 있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시간이 지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끄럽게도 저를 고수라 불러줍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묵묵히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둔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은둔고수요. 돈 많고 백 좋고 능력 좋고 잘난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면 보상이 있다고, 도움받을 수 있다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가방끈도 짧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지도 집안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뭐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힘들어도 그래도 인생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제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 삶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둔고수는 열심히 사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